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럿 김정일 PD입니다. 이번 주도 무기익히로 보라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LH 무장통합과 수출 및 전력화 계획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프로파일럿에서 LH의 논란을 종결해주신 주인공 김진수 시험비행 조종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LH의 비행 능력과 성능에 대한 궁금증을 타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에서 시험비행 조종사를 하고 있는 김진수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한 거는 벌써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되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반응이 아주 핫했는데 LH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디자인은 진짜 멋지다, 아니면은 뭐 좀 다 좋은데 이제 외형이 조금 더 뽀대나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석님께서는 LH에 대한 디자인 어떤 점수를 좀 주고 싶은지. 개인적으로는 페네스트론이라고 하죠. 이 페일로터 꼬리 날개 타입인데 뭐 조종사로서 한번 운영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LH가 이제 그 모델을 선택하고 이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고요. 외모나 외형 같은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외형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운용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걸로 현재 다 평가가 끝났었습니다. 평도 아주 좋고요. 안에서 바깥에 보이는 뷰도 좋고 또 조종사끼리 코디네이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항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님도 되게 이 질문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네. 팬덤형 탔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LH 항공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지금은 10분 이상의 조종사분들이 이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마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일단 앞뒤로 타는 거에 비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보니까 일단 많이 시원해졌다, 바깥이 잘 보인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로 앞쪽을 보고 밑에 쪽을 보는 게 이제 헬기인데, 그쪽만큼은 이제 당연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훨씬 더 시원한 뷰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 또 궁금했던 거는 지난번 아덱스 때 LH 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아덱스 때 비행을 좀 하셨을 때도 밑에 이렇게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나요? 예, 아덱스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제 국가적인 에어쇼 행사였었고,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에 또 LH가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동을 좀 크게 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항공기가 이제 플립이라고도 하고 루프라고도 하는데 업사이드 다운되는 그런 기동까지 하면서도 바깥에 안 보이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다른 유수의 이제 전투 헬기라든가 공격 헬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기동성도 이제 뽐내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 LH의 그런 기동성, 아주 공격 헬기로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아덱스 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어떤 기동들을 하셨던 건가요? 상승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항공기로서 이제 기본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보였던 기동은 최초는 140나트로 이제 통과를 하고 본부석 통과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동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90도로 이제 피치업을 해갖고 피치 클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치 클라임이라는 기동으로 90도 상승, 다시 이제 딥 다이브라고 해서 반대로 이제 90도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산악이나 이런 지형적인 조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회피라든가 또는 공격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을 좀 보였었고요. 사실 헬리콥터가 그런 루프 기동을 하면서 공대공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 충분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종 시스템이 돼 있고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돼 있고 엔진이나 연료나 아니면 유압 같은 그 서브 시스템들이 다 받쳐줘야만 그런 기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걸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석님 말씀대로 이제 LH가 항공기로서 이제 중요한 기동성도 입증된 기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석님은 그 전에 이제 LH 말고도 타 기종들을 많이 몰아보셨을 것 같아요. 타 기종들과 LH와 조금 기동력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기로는 한 25개 기종 정도 이상 비행을 해본 것 같고, 이제 고전에까지 치면은 거의 뭐 30개 이상 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쓰는 헬기로서 기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더 큽니다. 3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항공기로 조종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자세를 잡고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고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레벨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바로 좋은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행기, 헬기를 운영을 해봤지만 LH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크게 기동 범위를 갖다가 넓혀서 운영했던 기종이고요. 이거 이상으로 기동을 했던 기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석님께서 조종하셨던 또 회전익 중에서는 탑권에는 든다. 확실한데 탑 레벨에 들어갔네요.
회사 소속이니까 그렇게도 얘기한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군에서 있었던 DNA가 아직도 이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소속을 떠나서 그냥 조종사의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종을 타셨던 소요군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동성이라든가 생존성, 무기 체계 정말 전부 탑급이다. 그리고 세대를 얘기하면 이제 4.5세대 또는 뭐 거의 5세대에 근접한 그런 헬기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세대 헬기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H는 그 회전익 항공기 국제 규격인 ADS 33을 통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슬라럼 테스트, 뭐 버티컬 테스트, 롤 리버서 등에서 레벨 1을 획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차원에서 운영하는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성이라고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비행성을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 육군에서는 이 정량화한 규격, 비행성이라는 규격을 새로이 정의해서 내놓는데 그 규격 이름이 ADS-33이라고 하는 겁니다. ADS-33은 헬기 카테고리를 총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카고, 어택 헬리콥터, 그다음에 스카우트 헬기 이게 총 4종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택 헬리콥터가 또 갖춰야 될 기능적인 요구들을 갖다가 하는데 기동 형태를 갖다 나눠서 공격 헬기가 반드시 이 기동의 레벨을 측정하는 그런 걸 갖다 구분해놨습니다. 소요군하고 방위사업청하고 한국항공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7개 기동을 해서 LH 개발 사업 기간 내내 그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기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롤 리버설이라고 있는데 그 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으로 이제 수평 비행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영지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축, 피치축, 롤축 이게 섞여갖고 막 일어나는 그런 큰 기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히 가고 있는데 대공포가 어딘가에서 막 날아온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종사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은 가장 빠른 회피는 피치를 내려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일일 겁니다. 그게 만약 급격해지면 우리 항공기 이제 영지 수준까지 바로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들어 올려갖고 이제 공격을 갖다가 또는 이제 롤 쪽으로 회피를 하는 그런 기동을 갖다 연달아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조종사도 한 명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3명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3명 모두 롤 리버설 기동에서 이제 레벨 1을 갖다 획득을 했습니다. 헬기 자체 구조도 되게 튼튼해야 가능할 수 있는 기동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구조도 봐야 되고 엔진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타에서 나오는 트러스트도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타의 특성 때문에 영지까지 가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롤 리버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코브라보다 훨씬 더 낫다.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훌륭한 헬기였지만 세대가 이제 좀 오래된 세대 헬기고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코브라의 최신 기종이죠. 바이퍼랑 만약 비교를 한다면 또 맞을 수 있겠습니다. 바이퍼 정도 급은 돼야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야, 이거 또 댓글에 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겠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4.5세대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자동 비행 조종 장치라든가 뭐 전자지도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아이퍼나 아파치보다 훨씬 높은 세대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무장 능력 당연히 이제 좀 적죠. 무장 능력이라든가 사이즈 규모는 이제 좀 적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높은 우위에 있습니다. 전용으로 무장을 갖다 통제하는 컴퓨터도 장착해놨고 무장 시스템 자체도 헬기하고 시스템 세대가 맞는 그런 무장들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 얘기를 이제 들어서 이제 무장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공대지 미사일 첨검과 이제 20mm 터렛건이 이제 장착이 되잖아요. 운영해 보신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내실지 궁금합니다. 특히 LH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능, 이제 파워라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무장 정확도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항상 이 시험 평가 기간은 우리 소요군이라든가 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른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조언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받고 했는데 성능하고 이런 무장 정확도에서만큼은 거의 불만 사항이 안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20mm 건 같은 경우는 코브라에 옛날부터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사거리는 짧고 파괴력도 좀 낮고 하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육군 조종사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화기입니다. LH에도 이제 그 똑같은 게 국산화가 돼가지고 장착이 됐는데 처음엔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달렸는데 구조가 버텨줄 것이냐, 앞에 태즈라고 하는 또 센서도 있는데 이 태즈가 같이 떨면서 정확도를 굉장히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반발력, 리콜 폴스라고 하는데 이 반발력을 줄여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 센서도 떨리지 않는 인티그레이션을 시켜놨습니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가 이제 탑재되면서 잔진동을 잡아주고 뒤로 밀리는 거를 좀 잡아준다는 말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그러한 반발력, 리콜 폴스를 갖다 이제 막아주는 시스템이 메카니컬하게 이제 좀 적용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하중 경로도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분산도 시켰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걸 AFCS가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20mm 이제 특성을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특성이 총을 90도로 꺾어놓고 손발 놓고 쏘더라도 항공기가 딱 그 자세로 헤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브라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런 걸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건데 그런 걸 갖다 이제 구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 제어 방식으로 운영자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또 시켜놨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청검도 한번 다뤄봤거든요. 청검에 대한 정확도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청검이 굉장히 정확하죠. 이제 헬파이어급하고 아마 비교를 해야 될 건데, 근데 그런 정확도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봤듯이 헬기에서 만약 그런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 청검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각 자체가 궤적이 굉장히 높게 형성하는 약 400~500m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산악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이제 무기체가 되고, 조종사는 굳이 뭐 계속해서 산 위로 올라가거나 라인 오브 사이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되게 이렇게 비행하고 있다가 적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발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시커가 타겟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라서 들어가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근데 청검에 대한 약간 이슈나 댓글이 뭐냐면은 청검은 이제 선유도 방식인데 왜 무선 유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조종해 보셨을 때 어떤 경험으로 따지면은 뭐 선유도 방식이 뭐가 좋고 뭐 무선 유도는 어떤 게 좋고 뭐 그걸 좀 비교하면서 청검이 가지는 강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엔지니어 분들이 아마 그건 뭐 아마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제 운영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는 유선은 일단은 정확합니다. 산 뒤에 있어도 뭐 전파 방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왜곡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을 통해 갖고 운영자가 커맨드를 내릴 수 있고, AGM에서 보고 있는 화면을 운영자한테 깨끗한 화질로 아마 전송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유선의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너무 멀리까지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제한이 있는 이유가 방사능 같은 걸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GM 자체가 무거워지기도 할 거고 하는 그런 단선이 있겠지만, 앞으로 당연히 무선도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무선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유선으로 충분히 안전성 보장받으면서 대전차 공격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에서 보니까 LH는 그 한국 조종사 체형에 맞춘 이 최적의 조종실과 조종관이 설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헬기 대비 LH 조종실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얘기가 사실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LH는 꼭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조종실 환경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종실 환경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아날로그 게이지를 이렇게 분산해 놓고 이렇게 깔아놨다고 한다면, 디지털 칵핏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킨 거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 인식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헬기라는 거는, 항공기라는 거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있고, 항공기 자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 상황도 알아야 되고, 무장도 운용을 해야 되고, 우리 아군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들은 특히 지상 근처에서 결심을 계속 해가지고 적절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칵핏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결심을 하는데 최적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용자가 직접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구축하는데 약 1000여 건 가까이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종관 또는 디스플레이, 나오는 폰트 하나, 여백 하나, 색깔까지 모두 운영자가 직접 와서 조절을 하고 운영 환경에 맞춰서 배치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산 헬기로서 이제 그런 걸 갖췄다는 거죠, 시스템. 와, 근데 진짜 저는 방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000여 건 정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 조종석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수석님께서 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셨던 게 있나요? 몇 가지 있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갖다 나타내는 게이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78바 또는 PSI 이렇게 하는데,
운영자, 조종사가 볼 때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걸 100%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운영자 볼 때, 100%면 다 찬 거고, 50%면 중간 찬 거네. 이렇게 쉽게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도 해놨고요. 기술적으로 너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님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프로파일럿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뭐 LH가 어떤 기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소금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탐색 개발 기간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4개 기종이 LH 후보 기종으로 떠올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험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후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도 거쳤고 제작 과정, 시험 평가 과정 하는 걸 갖다 현장에서 이제 쭉 지켜봤고 이렇게 만 10년이 지나서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올해부터 마지막 최종 엔드 유저한테 이제 딜리버리 되는 시기에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운용자들한테 가서 필히 사랑받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용자들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 항전 장비부터 국내 최초 공대지 유도탄 첨검까지 탑재되는 국산 소형 무장헬기 LH, 향후 무인기 운용 능력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육군 항공 전력의 새로운 날개가 될 수 있을지 프로파일럿이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그 KF-21처럼 보라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혹시 수석님이 생각하시는 LH에 대한 딱 적합한 별칭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건 없는데 뭐 솔개라든가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그런 공모 같은 것도 통해 갖고 아이디어 그런 거 잘 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애칭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